약물 오남용 제로, 약사에게 듣는 고령 환자 복약 안전 가이드. 저희 녹십초 요양병원 약사님 모시고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동작구 녹십초 요양병원에서 약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약사라고 하면 약국에서 약을 건네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 약사는 조금 다릅니다. 어르신들이 드시는 모든 약 하나하나가 몸속에서 제대로 작용하는지, 혹시 서로 부딪혀서 독이 되지는 않는지 살피는 약물 감시자이자 건강 파트너입니다. 환자분들이 드시는 약물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양병원에서 약사님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의 역할은 크게 보이는 역할인 정확한 조제와 보이지 않는 역할인 약물 안전성 검토로 나뉩니다. 우선 조제의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의 처방대로 정확한 용량과 용법을 지켜서 약을 만드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녹십초 요양병원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안전성 검토인데요. 고령인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는 요양병원이다 보니 젊은 사람과 달리 간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똑같은 알약 하나를 드셔도 몸에 남는 농도나 배설되는 시간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의 처방전이 넘어오면 기계적으로 조제하지 않습니다. 환자분의 현재 신장 수치에 이 약 용량이 적절한지, 혹시 환자분들에게 낙상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등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쉽게 말해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내시면 제가 최종 안전 관문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불필요하게 많은 약이 투여되거나 환자분의 몸에 무리가 가는 약물이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저희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렇다면은 약사님으로서 이제 복약 관리나 약물 간의 상호작용 같은 것도 이제 관리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방지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보호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고 또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입원 오시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고령이시기 때문에 내과, 정형외과, 안과 등 여러 병원에서 받아온 약을 한 보따리씩 가지고 오십니다. 전문 용어로 다제약물 복용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10여 가지가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문제는 이 약들을 한꺼번에 드셨을 때 몸 안에서 약끼리 싸움이 난다는 겁니다. 이를 약물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녹십초 요양병원에서는 입원 시 환자분이 가져오신 모든 약을 확인하여 약물 리모델링 작업을 시작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통합 약물 관리 시스템과 제 임상 경험을 합쳐 위험한 조합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서 수면제와 일부 항우울제를 함께 복용하면 낙상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이처럼 해당 작업 중 위험할 수 있는 약물이 발견되면 즉시 주치의 선생님께 연락해서 이 약은 빼는 게 좋겠습니다. 이 약은 다른 성분으로 바꾸시죠 라고 제안합니다. 드시는 약의 개수를 줄이고 꼭 필요한 약만 남겨서 몸의 부담을 줄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녹십초 요양병원 약사의 핵심 능력입니다. 꼭 필요한 약만 남겨서 몸의 부담을 줄여드리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약물 부작용 발생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대처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약물 부작용의 무서운 점은 약을 먹자마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나타나거나 생각하지도 못했던 엉뚱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환자분들은 부작용이 생겨도 이를 부작용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늙어서 기운이 없나 보다. 오늘은 입맛이 없네.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녹시초 요양병원에서는 2중, 3중의 감시 체계를 가동합니다. 제가 간호팀에 이 환자분 A라는 약이 새로 들어갔으니 혹시 비틀거리시거나 너무 주무시는지 등 새로 생기는 증상이 있는지 잘 봐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24시간 환자를 보면서 미세한 변화를 체크해 주시죠. 환자분들 차트를 보면서 간 수치가 오르지는 않았는지, 피부 발진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특정 증상이 약물 때문이라고 의심되면 즉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줄입니다. 약을 드시고 나서 생긴 모든 변화는 약사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사님의 책임감이 느껴지는 그 마음이 잘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은 연하곤란을 고려한 약물 분쇄나 이제 뭐 그런 이제 약제 조제 같은 거는 어떻게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많이 궁금합니다. 삼킴 장애 즉 연하곤란이 있는 어르신들께 약을 드리는 건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잘못해서 기도로 넘어가면 흡인성 폐렴이 될 수도 있고 알약이 목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 약을 갈아서 가루로 드리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물약이나 액체에 타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약학 상식이 있습니다. 모든 약을 갈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방정이라는 약은 몸속에서 천천히 녹도록 설계된 약인데 이걸 갈아서 드시면 한꺼번에 약효가 터져 나와서 과다 복용과 똑같은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또 장에서 녹아야 하는 장용정을 갈아버리면 위장이 다 망가집니다. 저희 녹십초 요양병원에서는 분쇄 불가 약물 리스트를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처방이 나오면 이 약이 갈아도 되는 약인지 먼저 확인하고 만약 갈면 안 되는 약이라면 의사 선생님께 가루로 된 동일 효능의 다른 약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합니다. 조제할 때도 다른 환자의 약 가루와 섞이지 않도록 기구를 철저히 세척하고 한 포 한 포 정성껏 포장해서 간호팀에 전달합니다. 보호자님, 약을 가루로 만드는 단순한 작업 같아 보여도 그 안에는 어르신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약학적 원칙들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다른 부서와의 협업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약물 조절을 위해서 이제 다른 부서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환자의 치료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의사가 지휘하고 처방을 내리면 약사는 악기, 즉 약물이 제대로 조율되었는지 확인하고 간호사는 연주, 즉 투약 및 케어를 하는 것이죠. 이 세 파트가 완벽히 소통하고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녹십초 요양병원은 정기적인 회의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사가 어르신이 밤마다 잠을 못 주무셔서 수면제를 드렸는데 다음날 오전까지 너무 몽롱해 하셔서 식사를 못 하세요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 환자의 상태를 다시 살피고 저는 현재 드시는 수면제는 몸에서 빠져나가는 시간이 긴 약입니다. 작용 시간이 짧고 신장에 무리가 덜 가는 비약물로 바꿔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양약적 소견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전문성을 합쳐서 약을 조절하면 환자분들은 잠도 잘 주무시고 다음날 식사도 잘 하시게 됩니다. 약사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의료진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환자 맞춤형 약물 처방을 찾아가는 과정이 저희 녹십초 요양병원의 자랑입니다. 네, 정말 녹시초 요양병원의 약사님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퇴원시에 복약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랑 그다음에 보호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복약 안전 팁에 대해서도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원 중에는 저희가 다 챙겨드리지만
퇴원하시면 보호자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퇴원 후에도 약물 안전이 끊기지 않도록 저희 녹십초 요양병원에서는 퇴원 시 복약 안내문을 만들어 드립니다. 여기에는 지금 드시는 약의 이름, 효능, 색깔, 모양, 그리고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 같은 주의사항이 아주 상세하고 쉽게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복약 안전 팁이 있습니다. 첫째, 자가 진단 금지입니다. 어르신이 좀 괜찮아 보인다고 임의로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대로 좀 아프시다고 집에 있던 진통제를 더 드셔도 안 됩니다. 약의 증감은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의해 주세요. 둘째, 약물 목록 챙기기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다른 병원에 가실 때 저희가 드린 약물 목록을 꼭 보여주세요. 그래야 새로운 의사 선생님이 중복 처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은 잘 쓰면 명약이지만 모르고 쓰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녹십초 요양병원에서 제공해드린 복약 안내문을 잘 따라주시면 퇴원 후에도 어르신 건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항상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